사람의 본성은 평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엔 다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을 때, 도움 줘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얼굴에 올라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웃으면서 먼저 안부 묻고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말은 그럴듯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딱 한 번 도움을 청했는데요. 아, 나도 요즘 힘들어서.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도 뚝 끊겼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계산이 빠른 거였구나. 나한테 줄 게 있을 땐 웃고 더는 얻을 게 없으니까 조용히 멀어진 거였죠. 그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곁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곁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이 올 것 같으면 그 어떤 정의나 의리도 의미 없다는 듯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돌아서는 사람. 그게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슬플 때 기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좋을 땐 웃고 필요 없으면 외면합니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건 감정이 식은 게 아닙니다. 이득이 줄어든 겁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라. 말은 입에서 나오고 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착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묻어납니다. 말로는 괜찮아, 다 이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참았지만 다음엔 다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손해본 거잖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서 떠난 겁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습니다. 겉으론 이해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당신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항상 눈치 보게 되고 언제 떠날까 불안해지고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조건부 거래일 뿐입니다. 이해하세요. 진심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고 초라할 때 곁에 있어줍니다. 이 말 기억해 두세요. 본성은 포장할 수 있어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한번 드러난 본성은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당신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나를 아끼고 내 마음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절대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 안 하는 사람. 입에 달고 사는 말은 걔가 먼저 그랬잖아. 나는 그냥 반응했을 뿐이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도 아니랬어. 처음엔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얽히면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의 말에는 늘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항상 남이 문제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자기만 억울한 사람처럼 굴어요. 대화가 반복될수록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겠구나.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을 다루지 않으니까. 늘 남 탓만 하면서 문제를 외부로만 돌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탓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부릅니다. 탓하는 마음에 익숙해진 사람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눈이 점점 흐려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살다 끝난다. 이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늘 남 탓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엔 내가 위로해주고 감싸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피해의식, 불평, 분노가 내 감정까지 잠식해버리는 거죠. 밝았던 내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쉽게 휘둘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다 같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두운 이유가 안타까워도 그 어둠에 내가 삼켜지면
결국 나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내 노력에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왜 먼저 바뀌어야 돼? 늘 그런 식이에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쪽 방향으로만 무너지고 있다는 걸. 관계는 둘이 함께 걸어야 하는데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뒤에서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내 삶의 속도까지 늦춰집니다. 내 감정, 내 에너지 하루하루 조금씩 갉아먹히는 거죠. 그러니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둠을 구하려다 내 빛까지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도와줄 줄 알지만 자기를 망쳐가며 도와주진 않는다. 내가 너무 힘든데도 계속 그 사람의 불평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면 이젠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누군가의 탓심에 내 인생을 인질처럼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진심을 꺼내 보이자마자 에이, 그 정도는 다 그래. 그걸로 왜 그래?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 순간 당신은 자기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내 아픔이 과한 감정인 것처럼 느껴지고 입을 닫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마음을 접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큰 소리로 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습니다. 대신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당신의 진심을 예민함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없는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감정의 단절만 남기는 사람. 그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당신은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비교입니다. 나는 더 힘든데도 참았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로 안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감정만 정당화합니다. 결국 당신은 슬퍼도 슬픈 티를 못 냅니다. 화가 나도 감정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선 감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지고 기쁨도 슬픔도 무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만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자유로운 외로움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어도 고립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공감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고립된 외로움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쓸쓸한 상태.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 자비는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고통을 들어줄 줄 알고 말없이 곁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가 없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이 남은 게 아니라 익숙해서 못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공감 없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로 당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젠 당신이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왜 감정 없는 사람 곁에 머물고 있을까? 이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병들게 하고 있는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존중이 빠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만 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린 살아가며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지. 이해합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믿고 싶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사람은 나쁘지 않다고, 한때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정말 변하려 했던 적이 있었나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반성하고 스스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약은 병을 고치지만 독한 사람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독한 성격, 독한 말투, 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대해도,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결국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늘 이런 식이죠. 그렇게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만 바뀌길 바랍니다. 그걸 감싸고 있는 우리는 점점 이상한 기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저 정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았겠지. 내가 좀 더 맞춰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요, 그 맞춤이 계속되면 결국 나를 잃게 됩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는 인연이 모였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억지로 피우는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연이 맞아야, 마음이 닿아야 그 안에서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본성이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연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가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며 자기 마음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함께한 시간도 있고 좋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기억이 아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웃음이 줄고 감정 표현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의지가 없는 사람을 붙잡고 기다리는 건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변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그걸 애써 덮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상처는 그 사람의 방식일 뿐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내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피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 나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끌려갈 것인지, 이제는 멈추고 나를 돌볼 것인지. 그 결정이 당신의 다음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당신을 위로합니다.